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못된 정보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거죠. 왜 피해를 입느냐? 국제봉사활동 가게 되면 보통 한 5박 6일 정도 갔다 오거든요. 보통 일주일 정도는 자기가 공부할 시간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비교과 하면 국제봉사활동, 뭐 경시대회 실적, 뭐 장관상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대학이 상식선으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대학들이 그러한 비교과에 대해서 과연 좋게 평가를 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뭐 워낙 많은 학생을 봤기 때문에 요게 좀 만들어 온 비교과일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신다는 얘기예요. 실제 대학들을 좀 뭐 방문을 해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요거는 요 학생 같은 경우 이 비교과는 만들어 온 게 아닐까라는 의심들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서울대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자기소개서와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그 모집단에 대한 내 강한 의지를 좀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추천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교장 추천서나 담임 추천서가 들어가게 되는데 학생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분들이 그 학생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리고 그 학교에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써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실제 연대, 뭐 서울대 때도 말씀드렸지만 비교과 하나 없이도 수시에 붙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서 학생부 성적이 안 나온 걸 비교과를 극복하겠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요. 성적은 좀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추천서가 중요하고 그 곁가지로 비교과가 중요하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리더 전형도 입학사정관 참여전형이죠. 이 참여전형이 뭐냐면 이 서류를 입학사정관들이 평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크게 이제 4가지 지원 자격이 있죠.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자, 보시게 되면 맨 마지막에 뭐 서류 평가 같은 경우에는 모집단이 학문 분야의 연계성을 고려해 평가하겠다. 이 얘기가 뭘까요? 학생을 보겠다는 얘기죠. 예. 예를 들어서 인문사회 쪽 학생이 언어나 영어나 이 인문사회 과목의 성적이 낮다면은 아무래도 입학사정관들이 평가할 때 좋은 평가는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죠. 자연계열에 지원하는 친구가 수리 등급이 매우 낮다거나 과학 등급이 매우 낮다면 입학사정관들이 좋은 평가를 하지는 못할 겁니다. 수시 2차입니다. 수시 2차고요. 연세대 이제 진리자유 전형이라고 입학사정관 전형입니다. 입학사정관 참여 전형이 아니고 입학사정관 전형인데, 보시게 되면은 1단계가 비교과도 아니고 교과 성적 100%로 2배수를 선발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학생부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을 뽑은 후에 그 중에서 비교과 성적 또는 서류를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겠다, 이 얘기인 거죠. 그리고 서류 100%인데 여기까지 해서 50% 우선 선발을 합니다. 즉 교과 성적과 그리고 자기소개서, 추천서, 비교과 여기까지 성적을 가지고 입학사정관들이 평가를 해서 전체 정원에 현재 선발하는 344명의 50%를 미리 선발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노란색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기소개서, 추천서. 그래서 1단계 통과를 하지 못하게 되면 비교과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합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진리자유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갖고 또 이 2가지가 매우 중요할 가능성이 높다. 1단계 통과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거 좋아서, 비교과 스펙 좋아서 이거 소홀히 준비한 친구 굉장히 많거든요. 저까지 꼼꼼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기원하고요. 3단계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들어가죠. 이 면접은 어떤 면접이냐?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내용을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교과 면접이 들어갈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물론 들어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수능 최저가 걸려있기 때문에 굳이 면접에서 교과 면접이나 전공 적합성 평가 같은 교과 관련된 면접 물어보기에는 조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 거고요. 지원 자격을 잘 보셔야 돼요. 지원 자격. 국내 고교의 교과 성적이 5학기 이상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간혹 가다가 이제 외국에 잠깐 한 1년 갔다 온 친구들이 간혹 가다가 있거든요. 근데 지원하고 싶은데 지원 자격이 안 돼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원 자격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 외에 다른 전형이 있긴 한데요. 뭐 좀 특별 전형이고 예외적인 성격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연세대 제가 여기 좀 마무리를 지으면요. 수시 1차 같은 경우에는 논술을 보기 때문에 논술을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은 조금 지원이 힘들 것이고요. 결시율이 전년도보다 낮을 것이고 또 수능 이전에 보기 때문에 정시로 빠지는 이탈자가 매우 적을 겁니다. 그래서 합격하기에는 쉽지 않을 테니 논술 준비하지 않은 친구들은 지원을 조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연세대 수시 2차 같은 경우에는 진리자유전형 같은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보시다시피 교과 성적이죠. 교과 성적 통과하신 후에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통해서 자신을 잘 드러낸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미리 말씀드리면 보통 학생들이 이제 수시 지원 전략 하실 때 보통 급해서 이제 진학사로 전화를 좀 많이 하시는데 뜬금없이 등급으로 많이 물어보세요. 선생님, 제 학생부 등급이 1.3등급인데 지원이 가능할까요? 2.2등급인데 지원이 가능할까요? 그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등급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에서 갖고 있는 학생부 환산 점수라는 게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계산식이 제가 이제 아까 요 동영상 촬영 전에 학교에 문의를 해보 전년도와 동일한 학생부 반영 계산식을 사용한다고 하세요. 그럼 내가 환산 점수 기준으로 몇 점이 나오는지 미리 확인을 하시고 지원 가능 여부를 따져보셔야 돼요. 어떤 친구는 제가 이제 PPT에는 제가 만들어 놓지 못했는데요. 3.3등급 친구가 전년도 기준으로 학생부 50점 만점에 3.3등급이 제 기억으로 한 4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50점 만점에. 뭐 2.1등급 친구는 한 6점 정도 나온 것 같고. 이렇게 환산 점수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논술로 뒤집는 경우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선생님 논술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요. 연세대 또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매해년 모의 논술 가지고 논술 기본 점수라던가 뭐 이런 걸 감안해서 이제 하시긴 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논술로 뒤집을 수 있는 범위가 그리 높진 않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그래서 내 학생부 점수가 터무니없이 낮은데 논술로 뒤집겠다.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본인의 학생부 성적을 연세대 기준의 학생부 환산 점수 체계로 바꿔본 후에 지원 가능 여부를 따져보시는 게 나아요. 그 진학사에 성적 입력하시면 무료로 산출해주기 때문에 그걸 해보신 후에 지원 전략을 짜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합격에 다가가는 지원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